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모하비는 기아 SUV 라인업의 기함이죠. 그리고 국산 SUV 중에선 유일하게 V6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에 8년 만에 부음 변경이 됐는데 그때도 사실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최근 출시된 모델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안팎의 디자인이 거의 풀모델 체인지급으로 달라졌죠. 특히 실내가 완전히 달라져서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바뀌었어요. 기본적인 차체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기존에 5인승과 7인승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6인승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6인승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스티어링이 EPS로 바뀌면서 최신의 ADAS가 적용이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모하비 더 마스터의 얼굴은 기존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모하비가 외장 디자인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느낄 만큼 괜찮은데, 그래서 새 얼굴을 디자인하는데 좀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풍기는 느낌은 비슷합니다. 기존이나 지금이나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하고요. 그릴이나 헤드램프도 기존의 기아차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이죠. 모하비는 올해 서울모터쇼에서 마스터피스라는 컨셉트카로 공개가 됐는데, 마스터피스와 더 마스터가 이름이 비슷한 것처럼 그 디자인도 컨셉트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좀 파격적이라고 느끼고요. 전면의 디테일이 좀 과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모하비도 그랬지만 이 더 마스터 역시도 한동안 디자인이 이대로 쭉 갈 것 같죠.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 크기 대비해서 그릴의 면적도 큰 편이지만 헤드램프의 면적도 크죠.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게 저게 세 개가 동시에 깜빡거리니까 멀리서 봐도 눈에 좀 잘 띕니다. 크게 달라진 앞뒤 모습에 비해서 이 옆모습에서는 기존의 모습이 좀 많이 남아있죠.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은 편이죠. 그리고 엔진을 나타내는 V6 3.0 배지는 양쪽 도어와 트렁크에도 붙어 있는데 뭔가 V6 3.0 엔진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죠.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은 동일하고요. 전폭만 조금 늘어나고 전고는 조금 낮아졌어요. 휠 베이스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를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전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작아요. 뒷모습도 많이 달라졌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 모하비 차명이죠. 보통 차명이 저렇게 크게 붙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 더 마스터는 그 가운데에 모하비라고 굉장히 크게 붙었어요. 보통 저렇게 차명을 크게 붙이면 그 폰트가 좀 안 예쁜 경우가 많은데 이 모하비는 저 폰트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밑에 붙은 4WD나 V6 3.0이 좀 덜 예뻐 보이죠. 테일 램프는 점등이 되면 좀 더 예쁜데 약간 머스탱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양쪽에 두 개씩 머플러 팁이 나와 있는데 저거는 진짜 머플러는 아니고요, 장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막혀 있죠. 실제 머플러는 우측의 안쪽에 숨겨져 있고요,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프로 HB2, 사이즈는 265에 50R 20입니다. 그리고 알로이 사이즈는 18인치와 20인치 두 가지입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실내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야말로 풀모델 체인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내는 구형과 같은 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달라졌고요. 특히 기존의 모하비가 가장 큰 단점이 실내였잖아요. 굉장히 올드한. 근데 모하비 더 마스터의 실내는 완전히 바뀐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SUV의 K9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팰리세이드보다 그 실내 디자인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프레임 타입의 SUV는 실내도 좀 투박한 경우가 많은데 이 모하비 더 마스터는 SUV라기보다는 디자인이나 분위기가 고급 세단에 가깝죠. 참고로 저번 시승에서 그 여러가지 색상의 실내를 봤는데 검은색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계기판과 모니터의 레이아웃이 달라지면서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도 같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 운전자 쪽의 대시보드 라인이 좀 높게 느껴지고요. 반대로 동반자석 쪽은 약간 좀 이렇게 낮게 디자인을 했죠. 이 실내는 디자인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소재도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기존에는 좀 딱딱했잖아요. 근데 이 대시보드 쪽에 쓰인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 좀 부드럽죠. 반면에 요 계기판 위쪽은 이렇게 자꾸 좀 움직여 보면은 약간의 좀 소리가 나려고 해요. 그리고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우드 그레이는 좀 유난히 나무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고요. 반대로 너무 젊지도 않고 또는 구형처럼 진짜 올드한 느낌도 아니고 적절한 톤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여기저기 디테일에서 좀 신경을 쓴 부분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측면에 있는 송풍구는 가장자리에 약간 좀 핀 같은 그 장식이 있죠. 저게
그 실내에 있는 그 송풍구에는 잘 안 쓰이는데 저는 그 소나타의 그 리어 스포일러 그 핀을 좀 연상케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는 소재라든가 디자인이 기대 이상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A필러라든가 천정에 쓰인 이 직물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죠.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들어갔고요. 실내가 좋아 보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 바뀐 계기판과 모니터의 탓도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니터와 계기판이 실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서 특히 기존과 비교하면은 뭐 화질이라든가 디자인이 훨씬 좋죠. 그리고 승객이 차에 탔을 때 가장 많이 시선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실내 분위기가 더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최근에 현대기아차에 쓰이고 있는 와이드 타입 모니터의 그 인터페이스나 디자인과 동일하죠. 지금 기본이 3분할 화면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K7에 처음 적용이 됐는데 이렇게 6가지 소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음성 메모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에 후속 대화와 후속 취침 모드도 추가가 됐죠. 이 후속 대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1열에서 말하는 소리가 2열과 3열의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뭐 엄마나 아빠가 뒤에 있는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고개를 돌리면 좀 위험하잖아요. 편의와 함께 어느 정도는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운전과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는 기능들과 동일하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이 표시 정보도 상당히 많죠. 주차 안전의 경우에도 이렇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과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이런 주요 최신 기능들이 다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 후진하다가 그 다가오는 뭐 보행자라든가 차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제동을 거는 기능도 있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에는 실내 무드 조명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무드 조명이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밝을 때 보면은 그냥 하이그로시인데 지금처럼 그늘에 있으면은 약간 저 무늬가 보이고요. 무드 조명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8가지고요. 이 바이올렛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하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이 무드 조명이 딱 이 부분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동식 테일게이트의 열림 속도도 빠르게와 느리게 2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엔진 사운드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상 엔진 사운드죠. 총 3가지고요. 강하게, 보통, 약하게. 아예 끌 수도 있고요. 모하비 사이즈의 SUV의 어라운드 뷰가 꽤 유용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버드뷰 화면이 출력이 돼서 주정차 할 때뿐만 아니라 왜 차선 가운데로 좀 반듯하게 맞추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유용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방 센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을 눌러서 화면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그렇듯이 핸드폰을 충전을 하고 있으면 이 모니터 귀퉁이에 이렇게 충전하고 있다는 아이콘이 뜨죠. 모니터 아래쪽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을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큰 메뉴들을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 버튼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 메뉴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위치가 약간 낮은 감이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히 이 온도 조절을 하는 부분이 좀 독특하죠. 이게 일반적인 버튼에 비해서는 조작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거는 공기청정 모드고요. 이 실내를 보면은 좀 감성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쓴 부분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앞쪽에 수납 공간의 커버도 열리고 닫힐 때 굉장히 움직임이 부드럽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무선 충전은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좀 좁아서 넣고 뺄 때 약간 좀 걸리는 면은 있어요. 창문이 열렸습니다. 창문이 열렸거나 무선 충전 패드에 핸드폰이 있을 때 시동을 끄면은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만 열려도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기어 레버는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디자인이 조금 평범하게 느껴지고요. 전자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버튼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게 좀 특이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버튼이 아니라 다이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다이얼 하나에 온로드용 드라이브 모드와
그 오프로드용 그 터레인 모드가 같이 있죠. 이거는 베뉴나 팰리세이드에도 적용이 됐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에 불이 들어오면 컴포트와 에코, 스포츠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는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터레인으로. 스노우와 머드, 샌드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충분한 수준이고요. 지금처럼 500ml를 넣고도 이렇게 문이 닫혀요. 림에 적용된 이 가죽의 두께가 만져보면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손에 잡히는 감각은 괜찮고요. 그 림 자체의 두께는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의 인터페이스도 기존의 기아차와 동일하죠. 참고로 모하비 더 마스터의 이 운전대에는 조절도 모두 전동식이에요. 실내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계기판이죠. 풀 디지털로 변경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화질이 상당히 좋고, 특히 계기판은 모니터와 함께 운전자의 시선이 좀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화질 디지털로 바뀌면은 그 시각적인 만족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계기판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요. 이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기아차 K9 등에 먼저 쓰였던 디자인이죠. 지금은 트리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서 트리 컴퓨터와 디지털 속도계 그리고 요소수 레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륜 시스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HUD는 기존의 다른 현대기아차에 쓰이는 것과 동일하고요. 전체적인 시인성이 좋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좀 잘 보이고요. 높이는 최대 15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회전도 가능하고 밝기는 최대 20,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나 도로교통 표지판, 주행 보조, 후측방 안전 정보, 그리고 내비게이션 등이 있습니다. 속도계는 숫자 크기를 작게와 보통, 크게 세 가지, 속도계 색상은 녹색과 주황색, 흰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키 디자인도 이번에 변경이 됐죠. 이게 스팅어에 가장 먼저 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기아 신차들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등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등 상단이. 그리고 시트 가죽의 질도 충분히 좋은 수준이고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쫀득한 느낌이 있습니다.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이 시트 쿠션의 길이가 짧은 건 아닌데 연장 기능이 없는 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윈도우 라인이 보통 일직선이잖아요. 이 차는 저쪽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를 지니까 저게 좀 특징적이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차에 적용되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만졌을 때의 촉감도 괜찮고요. 그리고 유리도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현대기아차 중에서 그 유리 4개가 모두 원터치인 차가 별로 없죠. 도어 트림의 용량도 괜찮은 편인데 확실히 이쪽 부분은 그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소재가 떨어지죠.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은 괜찮은데 차 사이즈 대비 2열의 무릎 공간이 그렇게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무릎 공간은 좀 좁은 거죠. 앞서 말한 2개 차종은 주먹이 3개가 들어가거든요. 이 차가 뒷바퀴 굴린 베이스이기도 하지만 트렁크를 좀 더 넓게 뽑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네시스 G80도 그랜저나 K5보다 2열 공간이 좁죠. 반면에 2열 시트의 크기가 넉넉하고 그 등받이 각도가 꽤 뒤로 넘어가는 편이어서 전체적인 거주성은 좋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까운 쪽의 시트는 제가 최대한 뒤로 리클라이닝을 시켰는데 꽤 뒤로 넘어가죠. 반면에 가운데 부분은 평평하게 처리를 잘했죠. 그리고 이 뒤쪽에는 2열 승객을 위해서 USB 단자 2개와 220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1열 시트 밑으로 신발을 넣으면은 이쪽 부분이 걸려요. 여기가 좀 막혀 있거든요. 보통 요즘에 SUV나 또는 세단도 이렇게 발을 넣으면은 좀 되게 쉽게 들어가는데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서 이쪽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막혀 있고요. 이렇게 발을 넣어야 되죠. 썬루프는 일반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저 커버는 수동입니다. 트렁크는 모두 전동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리는 속도도 그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라든가 그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죠.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테일게이트는 조금 더 높게 열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키가 177인데 그 머리와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죠. 육안으로 보기에 이 5인승의 트렁크 용량은 굉장히 넉넉하죠. 특히 이 트렁크 쪽부터 저 2열 시트까지의 그 길이가 꽤 길어서 저것 때문에 2열의 레그룸이 약간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7인승의 경우에는 그 3열 후방의 트렁크 용량이 350리터입니다. 트렁크 바닥은 2단이에요. 이 뒤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앞쪽에 커버를 들어올리면 추가적인 더 큰 수납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큰 용량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까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보름 전에 시승회에서 앉아봤던 차는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소리가 이렇게 잦아들었어요. 좀 고르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모하비와 비교해서도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조금은 좀 작지 않나 싶고요. 반면에 이 차만 놓고 보면은 공회전 때의 정수성은 평균 또는 평균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도 그 시승회 때 앉았던 차는 그 에어컨을 꺼도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좀 억제가 잘 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에어컨을 키면은 운전대의 진동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는데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조금 더 생깁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V6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죠. 이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최고 출력은 260마력입니다. 그 가장 궁금했던 점이 사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딱히 성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기아에 따르면 리어 서스펜션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가장 궁금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승차감이 기존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특히 방금처럼 그런 그 돌길을 지날 때 기존의 모하비는 천천히 주행을 해도 소위 말해서 오당탕탕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승차감이었는데 이 마스터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정제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승차감이 개선이 됐다고 해도 확실히 그 모노코크 또는 그 올로드용 SUV보다는 그 보편적인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맞죠. 그래서 이 프레임 타입과 모노코크의 그런 SUV는 그 고객층이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대략 90km로 주행을 할 때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은 이 타이어가 20인치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리긴 들리지만 좀 잔잔히 들어오죠. 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차는 유리가 두 겹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측면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는 좀 적은 편이에요. 반대로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좀 더 있는 편이고요.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이쪽에서 그 모서리에서 좀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에 따르면 2열의 승차감도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혼자서 시승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사륜 시스템의 토크 배분의 경우에는 그 환경이나 운전자가 그 얼마나 가속 페달을 밟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에 있는 그 그래픽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뭐 80km로 딱 정속 주행을 하면은 앞쪽으로 토크가 안 가고 뒤쪽으로 전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풀 가속을 할 때에는 초반에 거의 50대 50이 됐다가 대부분의 차가 그렇긴 하지만 속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그 구동 바퀴 쪽으로 더 토크가 집중이 되죠. 참고로 이 그래픽은 그 입력하는 거에 따른 그 반응이 좀 빠른 편이에요. 모하비 하체는 단단한 편은 아니고요, 부드러운 쪽에 가까운데 코너에 진입을 하면은 빠르게, 그러면 그 평상시의 느낌보다 차가 더 많이 기울어져요. 보통 이렇게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대략 코너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의 그 예상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차가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차체가. 근데 그것에 반해 그 앞바퀴의 그립이 또 많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차체는 좀 많이 기울어지지만 실제 거동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내리막도 그렇고 오르막도 그렇고 코너 돌면서 이 계기판 보니까 그렇게 좀 코너를 빨리 돌 때는 그 토크 배분이 거의 이렇게 앞뒤 50대 50 정도로 배분이 되네요.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속력은 기존과 뭐 거의 같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한 188까지 끊으면 그때 시간이 대략 한 32초 또는 33초인데 이거는 기존의 영상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같은 조건이고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GLE 350D 있잖아요. 벤츠. 걔랑 이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 엔진도 비슷한데 출력이 걔랑 비교해 보면은 얘가 조금 더 느리고요. 한 2초 정도. 요즘에는 4기통 디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6기통 또는 V6 디젤 하면은 그 흔한 4기통보다 정숙성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보편적으로 정숙성이 좋은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방음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저는 그 정숙성보다는 그 주행을 할 때의 질감이라든가 가속을 할 때 그때의 느낌이 4기통보다는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가속을 한다고 해도 확실히 이 V6 6기통이 좀 더 풍성하죠. 그 발끝에 닿는 느낌이. 이제 사실 4기통 디젤이라고 해도 뭐 차가 작으면은 이 차와 가속력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달려 나갈 때의 느낌은 좀 더 확실히 V6가 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오너에게 좀 더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껐는데 확실히 4기통에 비해서는 좀 더 넓게 퍼져서 또 중저음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거를 강하게로 하면은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도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기능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넓게 퍼져서 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확실히 좀 더 커지죠. 근데 저는 이 음색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약하게로 설정을 하면은 정말 켠 듯 안 켠 듯한 그런 소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 끄는 거보다는 소리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현대 기아 차들처럼 멈춰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할 때 그때 좀 깔끔하게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소리도 당연히 거의 없고, 그리고 스티어링이 유압식에서 EPS로 바뀌었는데 ADS가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은 둘째 치더라도 그 돌렸을 때 그 감각 있잖아요. 그게 좀 더 보편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모하비는 정차 시에 이렇게 조향을 하면은 좀 무거웠거든요. 약간 좀 뻑뻑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가볍고, 반면에 이 돌렸을 때 또는 조향했을 때의 그 감각이 또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확실히 내리막보다 차가 기울어지는 것은 좀 덜 하긴 하지만 그것에 비해 그 차체의 그 자세는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작은 SUV들 있잖아요. 뭐 소렌토나 스포티지, 얘네들에 비하면은 그 엔진 출력을 그 살려주는 건 좀 덜하죠. 그 정도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자세는 안정적이지만 좀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속주행 연비의 경우에는 시속 90km로 하면은 대략 리터당 순간 연비가 한 15에서 한 19 요 사이로 나와요. 이게 같은 조건에서 했던 그 2016년과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15km 정도에서 고정이 되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소폭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을 지키는 능력이 괜찮고요. 보통 요 정도의 그 코너에서는 거의 흔들림 없이 중앙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 유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만약에 조금 전 같이 그런 코너가 좀 계속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금방 경고음이 울리고요. 물론 이 경고음이 울려도 기능이 바로 해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경고 메시지가 뜨고 그 다음에 경고 음이 울리고 그 후에도 한 20초 정도 있다가 해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모든 상황에 통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선이 흐려진 곳인데,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해봤을 때도 보통은 낮에 하는데 제가 어저께 늦게 끝나갖고 거의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 갔거든요. 여기서도 차로 중앙을 좀 잘 지킵니다. 근데 이게 좀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이거보다 좀 그 작은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만큼 뭔가 이렇게 중앙을 좀 정교하게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쪽 차선이 없어진 곳인데 여기서도 차로를 벗어나지 않죠. 만약에 저기서 차로를 인식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통 이쪽으로 벗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벗어나지 않고 중앙을 좀 지키면서 잘 갑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 맵과 연동해서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키고 주행을 할 때 제한 속도보다 한 2-3km 높게 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내비게이션 맵과 연동을 해서, 그러니까 카메라 대략 한 500m 앞에서 이 기능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계기판도 그렇고 저 HD도 그렇고 그 오토가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90이면은 89km로 떨어뜨리고 여기를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 세팅된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저 오토의 그 색깔도 다시 하얀색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모하비는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편의 장비 면에서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상품성이 정말 대폭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안팎의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품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실내에 앉으면 이게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빠진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이 계기판에 그 후측방 모니터 있잖아요. 이건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모하비는 오래된 실내 디자인과 그 가격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의 장비,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기존의 모하비는 트렁크도 수동이었잖아요. 이렇게 좀 부족한 편의 장비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거의 다 빠짐없이 채웠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훨씬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성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역시 이제 승차감이 있죠. 승차감이 기존보다 좋아진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 모노코크 올로드용 SUV에 비하면은 보편적인 승차감이 좀 떨어지죠. 물론 이런 프레임 타입의 SUV는 그런 특성을 감안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모하비 시승기 때 제가 말미에 이제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차 운전을 하면은 뭔가 차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서 뭐 사고가 나도 죽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있다, 이게 장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스터는 그런 느낌은 조금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실내가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하비는 실내가 정말 투박하고 약간 좀 트럭 같은 느낌도 좀 물씬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주행 특성 또는 프레임 타입과 또 묘하게 또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내에 타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고급 세단을 연상케 해서 그런 느낌이 조금 희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는 아마 딱 실내만 보여주면은 그 프레임 타입의 SUV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쪽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잡소리는 있는데 이건 다른 차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통 제가 기아차 시승하면은 거의 대부분 새 차를 타잖아요. 그래서 새 차 냄새가 좀 강하게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또 새 차 냄새는 또 안 나네요. 예, 이로써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